자, 그래서 부등식,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부등식 기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A가 B보다 작다, 기준을 A라고 잡고서 설명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A가 B보다 이게 작다는 표시, 그리고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얘는 작거나 같다 말고 크지 않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하라는 표현도 쓰게 돼요. 그리고 얘는 초과라는 표현과 크지 않다, 보다 크다라고 쓰고, 이상, 작지 않다, 크거나 같다. 요거는 우리가 다 중학생 때 배웠던 내용이지, 그지? 그래서 얘를 부등식으로 표현을 할 때, 부등식으로 표현할 때, 부등식으로 표현을 할 때, 이제 요게 얘네들이 미방과 초과를 표현하는 거여서 그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었고요. 검은색으로 칠하는 것들이 이상과 이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 숫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였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부등식의 네, 사칙연산에 대해서 한번 출근하는데. 봅시다. 은교 들어왔네. 자, 부등식의 사칙연산이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건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게 정확하게 얘네들이 배우진 않았어요. 너네가 일품을 푼다든지 블랙라벨을 풀 때 잠깐 한 두세 문제 나오고 말았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을 겁니다. 교과서에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이게 뭐냐면 A보다 크거나 같은 B보다는 작거나 같고 C보다 크거나 같은 Y가 D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덧셈이라는 녀석은 단순하게 작은 애들끼리 더했을 때 가장 작은 숫자가 되고 큰 애들끼리 더했을 때 가장 큰 숫자가 된다라는 거였어요. 덧셈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였고 우리가 뺄셈이라는 거를 볼 때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떨 때 제일 작은 숫자겠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뺄 때가 가장 작게 나올 거고 크게 나올 때는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뺐을 때가 제일 크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는 어디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되냐면요. 여기 x-y라는 거에 집중해서 봐야 되겠지. x한테서 y를 빼는 거니까 큰 거 작은 거 선택할 때도 x랑 y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x한테서 가장 큰 거한테서 y한테서 가장 작은 거를 빼야 최대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얘네들을 만약에 곱하거나 나눈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음수와 양수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XY가 가능한 경우의 수 4가지를 다 해줍니다. 4가지를 다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것과 제일 큰 거를 배치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나누기를 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가 범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요거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배웠었는데 은교야 기억나니? 기억은 나요. 진짜 기억은 나? 그럼 요거에 관련된 예제가 지금 뒤에 3개를 내가 갖다 놨어. 요거 3개를 한번 지금 자, 우리 그럼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 1번부터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 우리가 세실수 A, B, C가 있을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일단 기억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맞겠죠? A, B, B, C 그대로 연결이 되잖아. 그지? 당연히 맞는 말이고 2번 니은도 지금 보면은 당연히 맞는 말이고 3번 디귿이 지금 틀렸는데 디귿은 왜 틀렸을까? 혜원아 이거 왜 틀렸을까?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래? 그렇지. A, B가 음수인 경우에는 A제곱보다 B제곱이 커지게 되죠. 자, 그 다음 리을은 맞았고요. 미음은 왜 틀렸을까요? 미음 왜 틀렸을까, 혜원아? 그렇지. C가 음수일 경우, A보다 B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 미음이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빼기니까 우리가 최대값이 될 때는요. 여기 앞에 있는 애가 최대여야 되고요. 뒤에 있는 애는 최소인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구해주면 x가 3이라고 생각을 해서 9 빼기 y가 1이라고 생각을 해서 1이 되니까 8이 최대가 되는 거고요. 최소라고 생각을 해줄 때는 우리가 최소한테서 최대를 빼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라고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12한테서 y가 3이라고 생각을 해서 3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15가 나온다. 즉 둘을 계산을 하면 23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고 있는데 또 기록 안 한 줄 알고 쫄았어. 자, 세 번째 문제를 보면요. 이때 이 말이 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말이 나와. 자, 내가 방정식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보통 언제라 그랬니? 미지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미지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없어야 돼요. 미지수가 없으면서요. 두 번째로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면 말이 되지 않아야 돼요. 말이 안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지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0이. 이쪽 부분이 0이 돼야 돼. 즉 a-b가 a-b가 0이니까 a는 b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말이 안 돼야 된대요. a-b가 0인 순간 여기 있는 요식들이 0보다 작거나 같은 a 플러스 b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게 말이 돼야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럼 a 플러스 b는 뭐라는 얘기죠? 그렇지.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양수, 즉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부등식은. 양수를 부등식으로 표현할 때는 0보다 크다라고 나타내 줘야 돼요. 0보다 크다라고 나타내 줘야 됩니다. 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깜짝이야. 여기 책 가져가.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니까 a 더하기 b에 x가 a-b라고 나오게 되면 이쪽 부분이 0이라는 거고 이쪽 부분이 양수라는 겁니다. 따라서 x는 그냥 0보다 크다. 1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등부등식과 중등부등식의 가장 큰 차이를 한번 알아볼게요. 고등부등식과 중등부등식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으로 문제를 냈을 때 이 부등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기 앞에 부분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차수가 있어야 돼. 1차면 이 1차라는 말이 나오면 1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2차라는 말이 나오면 2차라는 얘기가 있어야 돼서 얘네들 경우에는 A가 0이면 안 돼요. A가 0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그냥 부등식이라고 문제를 내게 되는데 이때는 여기 앞에 있는 얘랑 여기 앞에 있는 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를 모두 이거와 이거 0일 때를 모두 다 신경을 써줘야만 합니다. A가 0이 아닐 때와 0일 때 모두 신경 써줘야 되니까 생각할 게 더 많아지겠죠. 그럼 너네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부등식 파트에서 문제를 낼 때는 뭐를 무조건 내겠어? 부등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문제를 무조건 내게 돼요. 두 개를 다 신경 쓰느냐 안 쓰느냐를 파악하려고. 오케이? 그러니까 부등식이라고 했을 때 꼭 최고차항의 개수를 0이다 0이 아니다 판단하는 방법을 꼭 키워야 됩니다. 자, 이제 해를 구하는 방식은 똑같고요. 이제 요거를 봅시다. 그냥 부등식으로 나왔을 때 해를 구하는 방식을 봐야 됩니다.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A가 0이 아닐 때는 그냥 부등식 계산하듯이 하면 되고 A가 0일 때는 B를 보는 거야. A가 0일 때는
A가 0일 때는 여기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B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야. B에. 그래서 진짜 B가 0보다 작으면 맞는 말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지, 연타가? 모든 실수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틀린 말이니까 해가 없다라고 표현이 된다고요. 방정식 때랑 똑같아요. 방정식 때랑 똑같아요. 단순합니다. 그냥 최고 차이 계수가 0일 때까지만 고려해주면 방정식은 그냥 풀려요. 오케이? 그리고 부등식의 풀이법이 2차 부등식부터 확연하게 갈리게 될 텐데 뭐냐면, 중학생 때는 그냥 시계연산으로 풀었어요. 음수가 곱해지면 부등호 바뀐다라고 해서, 이제부터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거를 그래프로 풀 거예요. 그래프로 풀 거야. 그래프로. 그 그래프로 푸는 방법은 바로 다음에 설명을 해줄 건데, 얘를 이제 그래프로 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풀게 되냐면, 아까 항상 얘기했던 거 있었죠. 함수랑 부등식이랑 방정식이 요런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서 함수가 대장이라고 항상 내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함수의 x의 절편이 방정식에서 뭐라고요? 방정식에서 뭐라 그랬지? 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방정식의 해는 부등식에서는 범위의 기준이 된다라고 했어요. 요런 얘기를 내가 항상 합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너네가 함수, 방정식, 부등식을 한 큐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오케이? 현타가 치우면 문 닫아도 돼. 자, 요거 필기하고. 자, 지금 여기서 연립부등식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혜원이 같은 경우에 중2 때 배웠어. 근데 은교랑 현탁이랑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중2 때 배우질 않았어요. 이 연립부등식이라는 내용이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중학교 과정에서 빠져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안 배우고 고등학교 올라온 애들은 되게 힘들 거야, 이 파트가. 왜? 학교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고등학교 때 배울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면 고등학교에서 책이 고등상이 제일 두꺼워. 제일 두꺼워. 똑같은 기간 안에 그걸 끝내려면 진도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연립부등식을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좀 중점적으로 풀어줄 건데,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개 이상의 부등식에서 공통 부분을 찾아주는 건데,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수직선을 나타내서 찾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럼 보면 우선 위아래를 따로따로 풀어줄 건데, 기억 위에 있는 얘를 먼저 풀어주면 얘를 요로 이항을 해서 첫 번째로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될 거고, 두 번째에 있는 애는 얘를 요로 이항시켜주면 2x가 4보다 크니까 x가 2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겠지. 그치? 얘를 이제 수직선에 표시를 하는데, 4는 4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점을 칠해줘서 요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게 기억, 니은이라고 했을 때 얘가 기억이라고 나타난다. 그 다음 니은은 흰색 동그라미로 이렇게 니은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때 그림을 그릴 때 너네들이 높낮이 차이를 꼭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색깔펜이 있다면 색깔 차이를 주세요. 그래야 덜 헷갈려요. 그러면 이 두 개 영역이 완전히 겹치는 부분을 색칠을 해주는 거야. 완전히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색칠을 해주니까 우리가 뭐를 할 수 있게 되냐면요. 이 범위 안에를 x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이 색칠된 부분을 x라고 생각을 해줘서 2보다 큰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아까도 말했듯이 이 흰색 동그라미가 나타내는 게 미만이거나 초과라고 했고요. 검은색 동그라미는 이하거나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게 연립부등식이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개념 정리만 하고 문제풀이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끔 이 연립부등식을
함수의 그래프로 주게 돼요. 언제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는 그래프로까지는 안 줘. 중학생 때부터는 이제 이 연립부등식이라는 걸 함수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기 채표를 찍어줘야지. 자, 그래서 함수로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볼 건데, 함수식이 크다는 의미는요,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는 이야기가 돼.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을 우리가 표시를 할 건데, 그때 범위의 기준은 교점이 될 거예요. 요거 3포인트. 함수식이 크다, 그래프가 위에 있다. 그걸 나누는 기준은 교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현타가. 넋을 놓지 마요. 자, 그래서 fx가 gx라는 그래프가 아래와 같이 그려져 있을 때 부등식 중 fx-g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으시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기 부분을 여기로 이렇게 시작 이항을 해주면 fx라는 애가 gx라고 나오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위쪽에 있는 부분만 먼저 찾자고요. 그럼 gx가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gx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쭉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fx보다 위에 있게 되죠. 현타가 이해가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부터는 작게 됩니다. 근데 다음이 어딨어요? 뭔 말이에요? 다음 점 부등식에 뭘 해가 아닌 거 쓰는데 다음이 어딨어요? 아, 그냥 해를 구할 거예요. 그냥 해를 구할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내고 나면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영역이 색칠된 이 부분을 x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를 x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는 기준은 뭐라 그랬어? 교점이라고 얘기했었죠. 교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아이씨 왜 올라가? 자,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랬어.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x가 3보다 작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도 등호를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게 돼요. 오케이? 그럼 이 빨간색 부분의 답은 어떨 때 답이겠어? fx가 gx보다 클 때 이거일 때 답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서 이때는 색칠된 부분을 각각 x라고 생각을 해주면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x라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등식이 한 차례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게 빡세요. 얘가 빡세요, 얘가. 자, 얘가 이제 빡세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면 방정식 풀 때랑 똑같이 풀어야 돼. 똑같이 풀 건데, 우리가 방정식 풀 때 절대값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자 그랬었냐면, 수직선에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대입을 해서 범위를 나누자고 했었어. 기억나니? 기억나, 혜원아? 그거랑 똑같이 푸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면 크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수직선에 이 절대값 0으로 만드는 값이 몇이야? 마이너스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얘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한쪽을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러고 두 번째 쪽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거야. 자, x가 보통 더 클 때 등호를 넣어주는데 만약에 너네가 이게 헷갈린다 라고 했을 땐 그냥 다 등호 넣으면 돼요. 헷갈리면 그냥 다 등호 넣으면 돼. 서술형이 아닌 이상 감점 나갈 일 없어.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절대값 x 플러스 2라는 애가 3보다 커서 여기가 음수가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괄호 x 플러스 2가 3보다 크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3보다 커서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있잖아. 우리가 여기 위에서 가정을 했던 애랑 얘랑 서로 연립을 해줘야 돼요. 얘네들을 연립을 해줘야 돼요. 즉, 그래프를 그려줘서요.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하나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라고 해서 색칠되는 겹치는 이쪽 부분을 우리가 x라고 해서 이때 답은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라고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거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절대값 x 플러스 2가 3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여기 부분이 양수가 되니까 그냥 x 플러스 2가 3보다 큰 거여서 x가 1보다 크다라고 나오죠. 이것도 똑같이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을 서로 연립을 해줘야 됩니다. 연립을 해줘야 돼요. 연립을 해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x, 1보다 큰 x 해서 요 겹쳐지는 부분을 찾을 거니까 여기 겹쳐지는 부분이 x라고 하면 1보다 큰 x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럼 답이 몇 개예요? 2개 나오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서 답은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요. 수직선의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절대값의 정의는요. 수직선에서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수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0으로부터 3보다 멀리 가야 된다는 거야? 짧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3만큼 떨어졌는데 이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니? 조금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니? 이 이야기는 3보다 더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값이 3보다 크대요. 그럼 0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크다 작다? 크다. 더 멀리 가야 된다고 얘네들이. 이렇게 더 멀리 가야 된다고. 즉 이쪽 영역이 된다고 이쪽 영역이.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x 플러스 2라는 애가 3보다 크다는 얘기고 x 플러스 2라는 애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니까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근데 이 풀이 2번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전체 절대값이 씌워졌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얘는 저번이랑 똑같이 식 전체에 절대값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거 뺐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더하기 2에서 플러스 2 정도 있을 때 그럴 때 빼죠. 그때 이제 이항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절대값이 있을 때 가능한 방식이에요. 자, 은주야 요거 이해 가니? 네. 혜원이는? 자, 그러면 만약에 절대값이 중구난방 많이 들어갔다. 그때는 어떻게 할까? 라는 게 이제 아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사람을 빡치게 만듭니다. 얘가 너네를 앞으로 빡치게 만들 거예요. 자, 얘네가 너네를 왜 빡치게 만드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아까랑 똑같이 얘는 편법이 없어. 그냥 정론으로 해야 돼. 수직선에 다 표시할 거야. 뭐랑 뭐를 표시해야 돼? 3이랑 0을 표시해야겠죠. 3이랑 0을 표시를 해서 범위를 하나, 둘, 세 개로 나눌 거예요. 야, 그럼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블랙라벨 일품에서 더러운 문제를 냅니다. 절대값이 몇 개 들어갔을까요? 한 4개씩 들어가서 니네가 범위를 5조각을 내서 풀어야 돼요. 그럼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때를 위한 편법이 있는데 안 알려줄 거예요. 그건 얘네들 노가다를 좀 시키고 나서 알려줄 거예요. 그럼 뭐 뇌리에 박히거든. 와, 씨,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왜 안 알려줘? 이러면서 빡 기억이 박혀. 그럼 안 까먹어. 그래서 뇌를 좀 굴리고 나서 이 정도 굴렸으면 이제 애들이 풀기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모르면 제가 내가 바로 알려줘 봤거든. 멍청이들이 못 외워. 빡치더라고. 그래서 안 알려주고 고생시킨 다음에 알려주니까 바로 외우더라고. 깨달았지.
역시 사람은 좀 굴러야 돼. 자, 첫 번째. x가 0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 5보다 작으면 얘네들이 양수의 앞에 있는 절대값 음수고 뒤에 있는 애도 음수가 돼요. 그래서 x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 5보다 작을 때 반드시 뭐라고 했어? 부호가 하나씩 추가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5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x가 2보다 작아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나온다고. 자, 그럴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요. 얘랑 얘를 뭐 해줘야 된다고요? 연립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겹쳐지는 요 부분이 답이 돼서요. 얘를 x라고 해주면 해는 마이너스 1보다 큰 x가 0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될 거라고요. 오케이? 혜원아 여기까지 이해가니? 은교야 이거 이해가요? 네. 혹시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영역도 해봅시다. 이번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x가 3보다 에이씨 글씨가 좀 안 예뻐. 마음에 안 들어. 0보다 크거나 같은 x가 3보다 작대요. 야 그래도 내가 처음 수업할 때보다 글씨 잘 쓰는 것 같지 않냐? 좀 적응되고 있어. 아이패드에 글 쓰는 게. 자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이거 같을 때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3이 5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절대값 x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뒤에 있는 애는 음수가 돼서 얘가 이제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5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양수니까 플러스가 돼서 x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5보다 작다. 그럼 3이 5보다 작다. 자 이런 경우 뭐라고 했죠? 해가 무수히 많다. 다른 말로 모든 실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실수라는 애랑 얘를 만나는 곳을 찾아주면 그때 해는 그냥 위에 있는 애가 나온다. 이렇게 위에 있는 애가 그냥 나오게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3보다 큰 x를 해주면요. 이때는 이 절대값인 친구들이 모두 양수로 나오게 됩니다. 모두 양수로 나와서 x 더하기 x 빼기 3이 5보다 작고 2x가 8이고 x가 4보다 작다라고 나와요. 따라서 이제 또 얘랑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연립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얘네가 색칠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여기가 x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 x가 4보다 작다라는 답이 나오게 돼요. 답이 몇 개죠? 3개죠. 그럼요 우리는 이 3개를 이제 하나로 합쳐볼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큰 x가 자. 4보다 작다.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하나 나왔고요. 0이 색칠이 되네요. 색칠이 되면서 3이 나오고요. 3이 또 색칠이 되네요. 그러면서 4라고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름답게 다 연결이 되죠. 연결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나눠서 써줘야 돼요. 다 연결이 되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큰 x가 4보다 작다라고 나와요. 이해가니? 은규야 이거 이해가요? 보자. 자, 9번부터 한번 같이 보자. 얘들아 9번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게 좀 빡세. 왜 빡세냐면 여기에 있는 이 절대값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여기는 이 절대값부터 해결을 해야 돼서 얘를 1번으로 해결을 할 건데 잘 봐봐. 우리가 절대값이 나오면은 어떻게 생각하자 그랬었지? 전체가 씌워져 있잖아. 전체가 씌워져 있으니까
절대값의 정의를 쓰는 게 솔직히 제일 편해. 절대값의 정의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 0으로부터 3만큼 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었는데 이 3만큼 떨어진 것보다 멀리 떨어져야 돼? 가깝게 떨어져야 돼? 가깝게 떨어져야 돼. 이해가니? 여기 가깝게 여기에 떨어져야 돼. 여기에. 그러니까 이 절대값 영역들이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라고 나오게 된다고. 따라서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2가 3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x 더하기 1이 더하기 1이 이번에는 5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인데 절대값이 음수가 나올 리가 있니 없니? 없으니까 그냥 뭐 5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는데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를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해주니까 5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랑 5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 마이너스 5를 했을 때 얘는 멀리 가야 돼? 가깝게 떨어져? 안쪽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지? 5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이. 그럼 5보다 조금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해서 안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이제 5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다라고 나와서 x는 4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6보다는 큰 거예요. 따라서 총 9개의 정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은교 요거 틀렸네요. 필기 한번. 이제 조건부등식이라는 게 나올 건데 이게 이제 1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으로 나뉘어요. 아까 말했던 이게 그래프 그려서 푸는 방식들이 될 거야. 오케이? 자,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줄까? 자, 우선 모든 항을 한쪽으로 다 모을 겁니다. 2항을 시켜서 모을 거예요. 한쪽 항으로 다 2항을 시켜주면요. 2ax 플러스 7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2a 빼기 5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고요. 얘는 ax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x가 0보다 작아서 묶어주면은 a 빼기 b x 더하기 a 빼기 b가 0보다 작고 조금 더 나아가서 a 빼기 b는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까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을 y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y라고. y는 a-b의 x 플러스 1. 얘는 y는 2a-5 x-5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범위의 기준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범위의 기준은 뭐였다? x의 절편이 범위의 기준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야. 우리가 이 그래프가 1을 기준으로 그래프라는 놈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기울기를 아직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 가니? 기울기를 뭔지 모르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y라는 애가 2a 글씨가 왜 이래? 2a-5에 x-5인데 얘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 말은 처음과 끝을 봤을 때 y라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림에서 표시를 했을 때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게 돼. 그치? 근데 이때는
1보다 x가 크다라고 나오고요. 둥어 들어가지고 이때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왼쪽 경우겠어, 오른쪽 경우겠어? 왼쪽 경우니 오른쪽 경우니? 해가 이거니까 왼쪽 경우가 될 거 아니야. 태연아 이해가? 어? 야 이게 왜 이렇게 풀지라는 생각은 들겠지만 이렇게 풀어야 돼. 어?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뭐야? 기울기가 뭐라고? 0보다 커야 된다고. 여기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애가 얘였잖아. 그러니까 2a-5가 0보다 커야 돼서 a는 2분의 5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크다라고 나올 수 있겠지. 그러고 아까도 말했듯이 x의 절편이니까 x에다 1을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돼? 1일 때 y는 0이 돼야 된다고. x의 절편이어서요. 즉 2a-5 빼기 5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5다라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인 거지. 오케이? 현타가 여기까지 이해 가냐? 근데 A가 왜 5예요? 방금 말했듯이 여기 1이 x의 절편이었잖아. 이게 x의 절편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 y가 0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해 준 거야. 오케이? 자, 은규야 이거 이해 가요? 네. 이거 이해하면 훌륭한 겁니다. 자, 어렵지? 우리가 중학생 때는 그냥 방정식 풀듯이 막 나눠가지고 답 구해버렸어요. 야, 이것도 중학생 때는 그냥 어떻게 해줬어? 아직 쓰고 있구나. 이거 다 쓰고 나서 하자. 좀 줄여줄게. 선생님 다 썼니? 응. 오늘이 3월 28일 토요일 1회 수업. 너네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수원 시작할 거야. 고등상 특강 끝나면 바로 수원 시작한다. 5월 달에. 그리고 6월 달은 쉴 겁니다. 특강을. 시험 봐야지. 혜원아, 수원 특강 바로 들어갈 건데 너가 수원을 앞부분을 들을 수는 있거든? 그 선행을 그래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으니까 들을 수 있으면 들어봐. 그리고 너 고등하 집합 안 들었었지? 어? 고등 들었나? 안 들었지? 고등하 집합도 지금 우리가 얘네 고등상 끝나고 아마 바로 깔릴 거거든? 바로 깔릴 거야. 그러면 너가 이제 수어는 바로 안 들어도 상관은 없고 고등하 집합은 그냥 바로 들으면 어떨까 싶어. 고등하 집합 명제가 1단원이거든요. 1단원이니까 고등상이랑 이어서 바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방학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너가 고등상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2학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텀이 없어서 미리미리 조금 땡겨놓고 연습을 해놔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기초 풀고 우리가 한 6월, 8월쯤 됐을 때는 응용 문제를 풀고 9월쯤 됐을 때 심화 문제를 풀어줘야 너가 학교에서 1등급이나 2등급을 노릴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지? 또 집합 명제를 내가 바로 이어서 깔 거야. 깔면은 그거 한번 들을 수 있으면 꼭 듣자. 알겠지?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우리가 A가 B보다 작으니까 A 빼기 B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1 때는, 중2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그냥 나눠서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라고 해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걸 구했어서 중1 때는, 중2 때는. 이제 우리 고등학생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일단 x가 마이너스 1일 때 x의 절편이 나오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여기 기울기가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오케이? 그 상황에서 y라는 애가 a 빼기 b고 이게 x 플러스 1인데 얘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y가 0보다 작은 데를 표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 오케이? 따라서 색칠된 부분에 x라고 해주면 마이너스 1보다, 이거 부동 안 바뀌었구나. 아까 요거 풀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등식을 이제 이렇게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끝에 같은 풀어야 돼. 지금 이거는 간단한 문제라서 중학교 방식이 더 쉬워 보이는데 복잡한 형태로 나오면 이렇게 이해해서 푸는 게 훨씬 쉬워요. 사타가 12번 한번 보자. 자,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x에 대한 부등식이 블라블라가 나왔고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부등식은 이거에 해중 자연수의 개수는 이라고 나왔어요. 자, 단순하게 생각해봐. 야, 얘가 지금 범위면 아까도 말했듯이 범위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 범위의 기준은 뭐가 된다 그랬니? x의 절편이라 그랬어. x의 절편. x의 절편이니까 쭉 하고 여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a를 열로 이항해주면 a 더하기 b x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는 건데,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라. 지금 이 그래프가, 자, 얘를 좀 지우고 똑같이 2분의 1이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하나 있다고요. 아유 이거 아니죠. 쏘리. 이렇게 그려지는 애가 하나 있다고요. 그랬을 때 이걸 y라고 하면 y가 0보다 커야 돼. y가 0보다 커야 돼. y가 0보다 커야 돼. 그 원하는 영역은 이쪽이랑 이쪽일 거라고. 그치? 즉, 이 두 그림이 그려졌을 때 얘는 x가 2분의 1보다 작은 거고 얘는 x가 2분의 1보다 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왼쪽 그림이야, 오른쪽 그림이야? 왼쪽 그림이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얘를 가지고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기울기가 0보다 작아야 되고 x의 절편이 2분의 1이야. 따라서 a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x의 절편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a 더하기 2분의 1b 마이너스 a가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즉 2분의 1b가 2분의 1a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a는 b고요. 따라서 2a가 0보다 작다라고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면 a는 b인데 이게 0보다 작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여기 있는 요 문제가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ax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애가 ax는 a고 a가 음수니까 나눴을 때 부등호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어서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수 하나죠.
자, 이런 문제를 보니까 꼭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가? 자, 근데 이 개념을 굳이 이렇게 풀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네가 앞으로 3차, 4차, 2차 다 할 수 있게 돼요. 이 방식으로. 그래서 뒤에 내용 배우기가 쉽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학생 방식을 한번 봅시다. 중학생 방식. 우리가 중딩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요. 얘를 어떻게 풀었냐면 중딩 때는 요렇게 a 플러스 b x가 a인데 얘를 x로 a 플러스 b로 나눈 거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답이 뭐라고 나온 거야? x가 2분의 1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등호가 바뀌네. 그래서 a 더하기 b는 0보다 작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혜원아 여기까지 오케이? 자, 왜? 부등호가 바뀌어서. 바뀜에서 얘가 0보다 작네 라고 됐고요. 두 번째로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a 더하기 b분의 a가 2분의 1이라고 나서 2a가 a 더하기 b가 되고 a는 b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a는 b고 0보다 작으니까 ax가 b라고 하는 애를 ax는 a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올 수 있었다고요. 이게 중딩 방식이에요. 훨씬 쉽죠, 중딩이? 자, 중딩 방식도 써주세요. 문제 풀 때는 중딩처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얘를 풀기 위해서 혜연아 여기에다가 다 똑같이 우선 10을 곱할 거야. 10을 곱해줘서 4x-6 마이너스 5x 플러스 3 3x 플러스 19라고 만든다. 그 다음에 얘네 둘만 먼저 보면 9x가 9라고 나와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요. 얘네 둘을 먼저 보면 8x 마이너스 16이 마이너스 2가 x라고 나오니까 합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겠죠. 그럼 최대 최소 나왔잖아요. 최대 최소. 답은? 등호를 붙여버렸구나. 등호가 없어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정수 최소 정수는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가 1이니까 0. 이렇게 14번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자, 15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학생들에게 볼펜을 나누어 줄 겁니다. 한 명에게 3자루씩 나누어 줬더니 4자루가 남았대요. 자, 한 명에게 3자루씩 나눠주면 4자루가 남았대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학생을 X라고 해주면 요 파란색을 보면 X명이 3자루씩 받았고 거기에 플러스 4가 남았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볼펜이라고 할 수 있게 돼. 혜연아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7자루씩 나눠줬더니 2명은 받지 못하고 1명은 1자루 이상 3자루 이하 받았대. 자, 그럼 생각을 이렇게 봐. 완벽하게 받은 애는 몇 명이야? 7자루 다 받은 애 몇 명? 전체가 X명이었는데 그렇지. X-3명이 받은 거예요. X-3명이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볼펜은 7에 X-3개가 있겠죠. 그렇지? 즉 얘네들을 합쳐서 봤을 때 우리가 볼펜이라는 얘가 합치면 안 되죠. 여기서 합치면 안 되고. 자, 즉 우리가 볼펜이라는 애는 7의 x-3개보다 얘가 무조건 많아야 되겠지.
자, 볼펜은 무조건 7의 x-3개보다 무조건 많아야 되겠죠. 얘네는 다 받았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한 명이 하나에서 3개를 받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볼펜은 여기에서 최대 이 7x-3보다 최대 3개 더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수연아 여기까지 이해가요? 최대 3개 더 많을 수 있는 거야. 하나에서 3개니까 최대만 생각해. 3개 더 많은 거야. 고로 여기에다가 볼펜을 여기다가 쏙 넣어주면은 우리가 7x-21은 3x 플러스 4고 7x-21에다 3을 더하니까 18이라고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 둘이 먼저 계산해주면 4x가 25라고 나와서 x는 4분의 25보다 작다라고 나올 거고요. 얘네들을 이렇게 계산해주면 22보다 크거나 같은 4x니까 x는 2분의 11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로 합쳐서 2분의 1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4분의 25라고 나올 거예요. 따라서 5.5보다 크거나 같은 x는 6. 블라블라여서 x는 몇이라고 나온 거예요? x가 학생이었잖아. 사람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몇 명인 거예요? 어? 안 들렸어. 어? 5.5보다 큰데? 6명인 거예요, 6명. 자, 그럼 x가 6명이니까 볼펜은 몇 개? 22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다. 소연아 이거 필기 한번 해봐요. 자, 그럼 이제 2차 함수와 부등식을 볼 겁니다. 야, 얘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야. 똑같은 방식.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전히 똑같이 할 거야. 완전히. 오케이? 완전히 똑같이 할 건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고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를 보고 이제 그래프를 그냥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똑같이 그린 다음에 이 x의 절편 표시해주고 x의 절편 표시해주고 이것보다 위에 있다 밑에 있다를 가지고 나눠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표들이 나오는데 내가 이거 써놓기는 했는데 이거 외우잖아. 이거 외우면 바보야. 이거 외우면 바보예요. 알았죠? 이거는 외우시면 너네들이 큰일 납니다. 외우면 안 돼요. 외우면 바보라니까. 근데 내가 왜 써놨을까? 문제집엔 이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일단 써놨어. 문제집엔 이게 많이 나와. 그래서 일단 써놨는데 외우지 마. 바보 돼 바보. 외우지 마. 나한테 배운 애들 이거 외웠다 그럼 내가 진짜 많이 뭐라 그래. 막 이래. 외우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내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면 돼. 내가 외우라는 것들이 있죠. 걔네들은 외우는 게 편해서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짝수공식 외우지 마. 그거 어설프게 외워가지고 애들 계속 틀려. 짜증나게. 너네들이 만약 계산을 되게 잘한다 그럼 짝수공식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근데 짝수공식 틀리면서 쓰는 것들이 있어. 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빡치죠. 자. 자, 이제 이거 봅시다. 16번 문제. 아까랑 똑같이 하는 건데 얘는 y라고 놓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이건 중3 때 띄고 오죠. 그죠? 그러고 나서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야. y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지. 그럼 이 표시된 부분을 x라고 생각을 해주면 1과 x가 2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그냥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쉽지? 쉽지? 얘도 똑같아. 2고 1인데 이때는 0보다 큰 부분을 원하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잘 보면 색칠된 부분이 1, 2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x는
1보다 작고 2보다 큰데 여기 자리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에다가도 등호를 추가.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너네들을 괴롭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나한테 중3을 배운 애들은 이걸 이미 했어요. 너네들은 가르쳐 줬었어. 현탁이랑 수연이는 내가 이미 가르쳐 줬던 부분이야. 자, 우리가 그래프로 모든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이라는 거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해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쵸? 근이라는 건 해였고 해는 곧 x의 절편이었다는 얘기야. 즉 방정식의 근을 x의 절편으로 이해를 하면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래프로 그렸을 때 x의 절편이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치? 그럼 이때 얘네들은 두 근의 곱이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요. 그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a가 0보다 크거나 작다 나오고 일단 서로 다른 두 근이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혜연아 여기까지 오케이? 야 이게 진짜 당연한 말이라서 뭐야 이해할 것도 없이 당연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걸 떠올리지 못한다는 게 큰 문제야. 문제가 나오면 이걸 떠올리지 못해. 그래서 이걸 내가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 부호가 모두 양수일 때는 당연히 두 근의 합이 뭐라고 나와야 되겠어? 0보다 클 거고 곱도 0보다 크다고 나오겠죠. 그리고 서로 다른 이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그래프 모양에 따라 a가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된 거예요. 자, 두 근이 모두 음수이다 라고 나오면 당연히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고요.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치?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당연한 얘기. 근데 이거를 너네들이 그냥 문제로 맞닥뜨리면 막상 빡 떠오르지가 않는다고. 평소에 연습이 안 되면. 너 평소에 이거 연습을 계속 시켜야 되고 개념 시험을 보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절대값은 같대요. 이건 무슨 말일까? 두 근의 합이 0이다. 그 옆에 밑에 내가 써놨지. 두 근의 합이 0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곱하면 뭐가 된다? 곱하면 음수다라는 거야. 알파, 베타가 음수다. 자, 요것만 갖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두 근을 더하면 0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하면 되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뭐야? 은규야 뭐야?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1이고 이게 0이라는 거지. 따라서 m제곱이 1이니까 m이 풀마이 1이라고 나와요. 자, 두 근의 곱은 뭐라고 나와야 되겠어요? 은규야, 두 근의 곱 뭐라고 나오니? 두 근의 곱 뭐라고 나오니? 잘 모르겠어. 자, 두 근의 곱은 우리가 a분의 c였잖아, 은규야. 아이고, 개념 시험 봐야 되겠구나. 아니, 저 알고 이것들이 계속 까먹는구나. 개념 시험 맞추면 되지. 어. 자, 이거만 낼게 안 나와요. 그치. 나를 잘 알아, 이 친구. 아이, 마음에 들어. 자, a분의 c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잖아. 그래서 2m-1이 나올 거고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따라서 m이라는 친구는 2분의 1보다 작습니다. 즉 답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얘랑 얘를 봐야 되니까 답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19번 문제. 자, 요 말이 또 중요한 거야.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양수인근의 절대값이 음수인근의 절대값보다 작다. 이게 뭔 말일까? 그렇지. 여기 두근의 합이 음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지 수학 문제를 풀려면. 이제 국어 못하면 수학 못 풉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문제가 겁내 길어요. 어떤 문제는 A4 용지 반 페이지에 해당해요. 문제 길이가.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반 페이지에 있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워, 그치? 애들이 막 문제 읽다가 포기하는 애들 많다니까? 그럼 답답하지. 와, 저 새끼는 문제가 길다고 안 푸는구나. 답답하죠. 읽으면 다 써있는데. 자, 두근의 합이 음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애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얘가 a고 얘가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m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m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는 얘기여서 m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하나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아야 돼서요. 여기 부분이 C니까 A분의 C라는 친구가 2분의 M 빼기 4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M 빼기 4는 2가 아니라 그냥 0보다 작네요. 0보다 작다고 나오고 M은 4보다 작습니다. 즉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려면요. 뭐를 해줘야 되냐면 판별식 D도 써줘야 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것까지 해줘야 돼요. 두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른 두근이잖아. 그치, 혜연아?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것까지 해주면 n 플러스 2의 제곱이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m 마이너스 4니까 m제곱 플러스 4m 마이너스 8m 플러스 84 32가 0보다 크다. 즉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32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모든 실수가 나와서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무조건 0보다 크니까요. 따라서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큰 m은 4보다 작다고 나오게 되겠죠. 얘랑 얘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은규야, 답은 뭐겠니? 3. 3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자, 이번에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어요. 자, 이거가 너네가 헷갈릴 수 있는데 2차 함수를 배웠을 때 잘 생각해보면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2차 함수는 크게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요런 그림, 요런 너는 여기로 와. 자, 요런 그림. 총 6가지를 그릴 수 있게 돼요. 우리는. 6가지 그림이 그려지고요. 이때 얘를 y라고 쳤을 때 y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치?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양수인 범위를 다 표시를 해주면 얘는 요렇게 표시가 되고요. 얘는 요렇게 표시가 되는데 뭐는 뺀다? 여기 x의 절편이 여기 한 군데는 빼는 거야. 한 점은 빼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만 나오는 거고 얘는 아예 안 나. 여기는 여기만 나오고 얘네들은 아예 안 나오겠죠. 점이 나오면 네. 그치? 자, 이랬을 때 이 그림 안에서 모든 실수 x에서 0보다 큰 거는 어떤 그림이니? 맨 첫 번째 그림이라는 거예요. 혜연아, 여기까지는 이해가요? 은교야, 여기까지 이해가니? 네. 수연이는? 자, 이러면 이때 x의 절편이 없고요. 그렇지,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 d를 써주면 2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괄호 k 플러스 5가 되니까 4 괄호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다. 즉 4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고 4k 제곱 6, 4, 24k 9, 4, 36 4k 제곱 플러스 20k 플러스 16이 0보다 작다. 4로 나눠주니까 k 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4가 0보다 작아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라고 나오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얘를 그래프로 다시 그려주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이게 y는 k 플러스 1, k 플러스 4니까 y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아야 돼요? 작은 부분을 찾아야 돼요? 은규야, y가 0보다 큰데 찾아야 돼? 작은데 찾아야 돼? 이게 y라고요. 이게 y니까 y가 0보다 작은 데를 찾아야지. 이거 헷갈린다니까, 현타가. 그래서 0보다 작은 데를 이렇게 찾아줘야 돼. 그럼 이 색칠된 부분을 x라고 생각을 해주면 x가 아니지. k라고 생각을 해주면 마이너스 4보다 큰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지름의 길이가 몇이겠어? 여기가 12였을 거라고, 12.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얘의 반지름을 x라고 가정을 해주면 여기에서 여기 길이는 몇이라고 나와야 되겠니? 12 빼기 2x니까 우리가 C2의 반지름은 뭐라고 나와? 6-x라고 나와야 되겠지. 자, 고로 C2의 넓이는 우리가 6-x의 제곱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C1의 넓이는 x제곱이 되겠죠? 그지? 그리고 C의 넓이가 몇이에요? (36파이가) 나오겠죠? 근데 파이는 그래 얘네도 파이 다 붙여주지 뭐. 그치? 전체가 36이었고 거기에서 C1을 빼고 C2를 뺐더니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냥. 그러면 우리가 이항하고 해주면 24보다 작거나 같은 C1 더하기 C2라고 나와야 되겠지. 다시 여기까지 오케이? 자, 따라서 24보다 작거나 같은 x제곱 더하기 6-x의 제곱.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근해 공식을 써야 돼요. 근해 공식을 써주면
2분의 6 뿔마 루트 66에 36, 64, 24 라고 나올 테니까 12여서 3 뿔마 루트 3. 여기가 3 플러스 루트 3이고요. 여기가 3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3 플러스 이때 그럼 y가 0보다 큰 부분, 작은 부분? 작은 부분. 그러니까 x라는 친구가 3 플러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고 3 마이너스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답은 3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나올 수 있겠죠. 87이 마지막이에요. 네. x제곱 마이너스 4x의 해와 x에 대한 부등식이 지금 절대값 a 이거랑 서로 해가 같대요. 자, 그럼 얘부터 일단 보면요. 얘부터 보면 얘는 x에 x 빼기 4라고 이렇게 묶이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여기가 4고요. 여기가 0입니다. 그럼 y가 0보다 큰 부분이야, 작은 부분이야? 혜원아, 커야 돼, 작아야 돼, 0보다? 그럼 위야, 아래야? 아래.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색칠이 된다고요, 지금. 따라서 얘를 x라고 생각을 해주면 0보다 크거나 같은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되겠지. 자, 그 다음 이제 얘를 볼 건데 얘를 수직선에서 생각을 해주면요. 0으로부터 2b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b고 여기 마이너스 2b겠지. 자, 절대값이 2b보다 작다라고 나왔으니까 더 멀리 떨어져야 되니 가깝게 떨어져야 되니 가깝게.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x-a라는 애가 2b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라는 애는 a 더하기 2v a 마이너스 2b가 된다. 그게 0과 얘가 같다는 얘기고 4와 얘가 같다는 얘기니까 연립이 되는 거죠. a 더하기 2b가 4, a 마이너스 2b가 0. 따라서 a는 2, b는 1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답은 5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1200번 한번 같이 보자. 혜연아. 자,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 되네요. 이거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혜연아. 봐봐. 여기 지금 2x랑 x고 얘는 17이랑 1이니까 이렇게 연결해주면 34x랑 x여서 얘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얘가 마이너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2x는 마이너스 17이랑 곱해질 거고 x라는 애가 1이랑 곱해질 거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주면 여기가 17이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고요. 그때 얘가 y는이 얘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이 부분이 된다고요. 이 부분이. 그쵸? 즉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거나 같은 x가 17보다 작으니까 몇 개 있는 거예요? 정수 몇 개? 18개. 18개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필기하고 오늘 끝냅시다. 자, 숙제 다 쓰시고요.